이제 7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가 입안하죠? 특별시장부터 군수. 자기 관할구에 대해서 하는데 필요할 때는 이웃한 인접한 관할구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권한을 간섭하게 되면 상급자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의견만 들어도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다른 자치권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려면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이제 협의를 해서 인접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입안할 때는 이것들이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사람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이제 누가 그러면 입안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입안할 사람도 이제 입안도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안할 자를 네가 해라 내가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자, 입안할 자를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대등한 당사자니까 이제 협의를 한다고 했죠. 입안자. 근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것이 같은 도 안에서 도시군 관리 입안할 자가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면 돼요. 도지사가 정해주면 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관할구역의 장들 간에 입안할 자가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누가 정해주면 돼요? 국장이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구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 이런 말 나오면 맞다 하시면 돼요. 같은 도 안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시장 군수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해주면 돼요? 도지사.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안에서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국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 있는 거고.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미리 협의하는 경우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입안할 수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아까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했을 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것도 앞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 뭐가 돼요? 협의가 있을 때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구역 포함한다 하는 말 나오면은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협의. 자, 근데 시군 간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도지사. 시군이니까 도지사 같은 데서. 그러기 전에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때는 국장. 자, 시도 간에 안 되면 국장. 같은 도에서 안 되면 도지사.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있었어요.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 문장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이런 말 나오면 누구예요? 국장.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 이런 말 나오면 도지사. 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해서 문제도 막 틀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거기까지 깊이 있게 알 필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가계획 관련되다 하면 국장 연결하시면 되고 문제 풀 때 둘 이상의 시도 그러면 국장 생각하시고 또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네모안에 이제 길게 써놨는데 그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누가 조정을 요구한다고요? 국장. 조정 요구 여기서는 조정 요구는 국장입니다. 아까 광역계획에서 조정 요구는 이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하는 거고 우리를 다툼을 조정해달라 이거고 여기 조정 요구는 우리들 다툼이 아니고 이 관리계획이 잘못된 걸 조정해라 하는 거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국장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국가 광역과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특별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국가계획, 둘 이상의 시도, 그리고 조정 요구. 이렇게 세 가지. 물론 관계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의견 들어야 되겠죠. 국장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자,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요청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 뒤는 틀리게 안 할 겁니다. 그 뒤는. 그다음에 이렇게 도지사가 입안할 때도 역시 관계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고 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할 때요. 관리계획 작성할 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똑같이 해야 됩니까?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야 됩니까? 차등을 둬야 되겠죠? 도로의 폭이라든가 최소한 도로의 폭, 도로의 개수 이런 것들 이것이 당연히 도시와 농촌, 어촌 간에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야 된다.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 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한은 그 지역의 주민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지역 도시군 관리계획과 이해관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주민은 아니지만 경전철이 너무 보니까 경의선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건 뭐 해달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한은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못해요. 기반시설 지구 단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지금 말한 것처럼 교통수단 좀 더 확충해달라 또는 정비해달라 울퉁불퉁하니까 좀 고쳐달라 아니면 2차선인데 좀 개량해서 4차선으로 늘려달라 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이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달라 그곳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위반 제한할 수 있고 이건 못하죠. 용도지역 우리가 지금 내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10,000평 가지고 있는데 나 떼부자 되게 상업지역으로 좀 바꿔달라 안 돼요. 이렇더라. 안 되고 또 용도지구 안 됩니다. 용도구역 안 돼요. 이건 뭐 하라고 해도 할 사람 없겠지만 근데 따라서 용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해당 파트에서 따로 보는 거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거라든가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는 것은 이제 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따로 봐야 이제. 이런 것들을 어거지로 국토계획법에다가 문제를 응용해서 만든다고 해서 그 만든 문제들이 어색하고 좀 표현이 잘못된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제 그거 마시고 요거 위반 제한은 여기 따로 보는 거고요. 자, 제한하는 것은 자, 위반 제한은 이 위에서 용, 기, 지 여기서만 보는데 이건 못하고 뭐예요? 기, 지, 개 할 수 있어요. 위반 제한 기, 지, 개. 그럼 기반시설 할 수 있다고 했고 지구단위 할 수 있다고 했고 개는 뭐예요? 개는 여기 있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뭐만 할 수 있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적인 성격이 강한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산업유통 그 개발진흥지구 정할 때는 면적이 1만에서 3만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해야 됩니다. 더 넓게는 못하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해당 파트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어려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 지, 개 지구단위 하는 말로 하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일단 생각하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도 할 수 있고 또 지구단위 하는 말로 하면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일단 기반시설 이걸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위반 제한하려면 이거를 기반시설 설치하는 토지 소유자는 좀 억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공공시설 용지로 내가 뺏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구단위 기업구역과 개발진흥지구는 이거는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거 면적이에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고서 위반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할 때. 그런 제한이 있고 개발진흥지구도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리고 면적은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으로 해야 되고요. 요건이 몇 개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반 제한 제도 있다. 자, 위반 제한을 하면 이거를 이 위반권자가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영을 위반 제한한 날부터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할 때 자치단체장이 뭐 외국에 나갔다라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한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제한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1개월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 제한을 하면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재개발 입안해 주세요. 제한하면 60일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1개월, 45일, 60일 이렇게 돼 있죠? 1개월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45일은 뭐예요? 45일은 도시군 관리계. 60일은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우리가 공부는 이거 이렇게 되지만 이걸 공부할 때는 순서를 1개월, 45일, 60일. 이것도 30일 이렇게는 안 내요. 시험에서 30일에서 틀리게는 안 할 거예요. 유치하게. 그러니까 1개월 30일쯤 되죠? 30일, 45일, 60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15일씩 차이 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1개월, 45일, 6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은 꼭 나오는 것들 아주 잘 나오는 것만 제가 하지 다른 것들은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자주 나오는 걸 해야 되겠고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연장까지 공부하면 뭐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연장 여기만 있어요. 또 다른데 연장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해야 되고 제가 아무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읽고 넘어간 숫자는 그냥 넘어가고. 자, 제한제도 8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 했고 제한 대상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얼마 이상? 5분의 4.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그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이거는 용도지구의 지정이라고 읽지 말고 뭘로 대체한다 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했죠? 지구단위 계획 하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럼 여기는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면적.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3분의 2.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1만 이상 3만 미만. 제한은 기반시설만 5분의 4. 다른 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리고 결과 통보 얼마 이내 통보하라고 했어요? 45일 내에 통보를 해야 되고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한이 공적인 설격이 아주 많다 그럴 때는 부담을 안 시킬 것이고 공적인 설격이 거의 없다 그럴 때는 전부 부담시킬 수 있고 이제 중간 정도 된다 하면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말할 때 그냥 할 수 있다만 읽고 넘어가면 되고 제가 이런 설명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자꾸 같이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외워가지고는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기반시설은 5분의 4였죠. 지구단위나 개발진흥지구는 얼마였어요? 3분의 2였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얼마요? 3분의 2.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되면 여기는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얼마요?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정비사업 하는 말로 하면 여기도 그냥 숫자 나오면 3분의 2 정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정비계 입안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하,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됐어요. 그래도 숫자는 어쨌든 3분의 2란 말이 나와요. 뭐 여기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나오다 너무 어려우니까 3분의 2만 생각하시고 도시개발 사업은 어쨌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3분의 2. 국공유지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달라지는데 그거까지 공부하려면 나중에 정리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시험에서 알려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은 버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이제 국공유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지 말고 3분의 1이라는 숫자, 5분의 숫자 아셔야 되겠고 자 이제 수립 절차. 여기 기초사 하라고 했죠?
기초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초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나이도 10이다에 해당될 때 이 지역이 이게 파주인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근데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그럼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됐죠? 개발해도 좋다는 평가 내려졌죠? 이거에 의해서 우리들의 그냥 파주 시민들의 일반적인 행위에 의해서 검증이 됐어요. 기초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싶은데 그것이 파주시의 도심지예요. 상업적이나 상업적 연접한 도심지예요. 그러면 여기도 개발해도 좋다는 평가가 도심지 형성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그 개발 목적이 아니고 관리나 정비를 위한 목적인데 얼마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나왔어요. 만병통치약 다른 법률에 따라 법치주니까 이거에 따르면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택지개발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대요. 그럼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는 그 다른 법률의 절차에서 기초사 같은 거 다 해서 야 여기 택지 조성해도 좋아 평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기초사를 생략해도 좋다. 여기에 파주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있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내렸어요. 자, 이거를 폐지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돼요. 폐지할 때도 이거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여건을 조사하는 게 기초사인데 하는 게 아니고 없애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없애는 거니까 기초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려고 할 때 해제하려고 할 때요. 뭐 해제, 폐지 똑같아요. 또 폐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대체하는 게 있었어요? 이걸 대체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죠, 좀 전에.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역의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이때도 기초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도시군 계획서를 해제한다. 여기다 쓸까요? 나이도 10이다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여기 나이도 10이다. 다른 문제. 그리고 뭔가를 뭐 할 때요? 폐지할 때. 또 뭐를 해제할 때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될 때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요. 기초사 생략 사유 물어보기보다 이걸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환경성 생략하는 거, 토지적성 생략하는 거, 재해 취약성 생략하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인 것은 아닌 것은 물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토지 적성 생략하는 사유 맞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할 때 토지 적성 생략 사유 맞아요. 만약에 다음 중 환경성을 생략하는 사유는 여기 있는 것은 환경성 생략을 맞아요. 그죠? 지구 단위를 정하는데 그것이 나대지가 2% 미달할 때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환경성 다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근데 왜 이런 말 하냐면 근데 환경성만 생략하는 고유한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환경성 다 생략할 수 있는 거고 토지적성도 생략하고 재해취약성도 생략하는 공통 사유고 자, 환경성만 생략하는 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 환경성 생략할 수 있죠. 전략은 환경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니까 여기 있는 환경성보다 자 토지적성만 생략하는 거 재해취약성만 생략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몇 년? 5년.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을 행사한 바 있다면 그러니까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거 할 때도 생략할 수 있는데 중요한 훨씬 더 경미한 건데 생략해도 되겠죠? 여기서 생략사유였어요. 5년. 그리고 이제 재해취약성 생략사유, 고유한 사유가 몇 개 더 있는데 그걸 보면 너무 양이 많아지고 헷갈리니까 토지적성만 볼게요. 자, 토지적성만 생략하는 거. 여기 토지적성 생략사유 맞죠? 이거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토지적성 생략.
토지의 적성이란 말 자체를 한번 보세요. 토지의 적합성, 적성, 성격. 무슨 성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발해도 좋은가를 평가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예요. 개발해 좋은가. 근데 만약에 용도 지역상 여기가 파주신데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이미 지정이 됐어요. 용도 구역상.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여기를 주거 지역으로 개발해도 좋다. 상업으로 개발해도 좋다. 공업으로 개발해도 좋다. 평가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해도 좋다는 평가가 내려진 거죠. 뻘밭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새롭게 입안할 때는 굳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토지적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개발할 때. 그런데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상공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상업을 공업으로, 상업을 녹지로, 상업을 농립으로 바꿀 때도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개발해도 좋다는 1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개발하더라도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주상공 계획관리 지역을 다른 용도적으로 변경할 때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획관리는 자연녹지로 바꿀 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부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주상공만 하겠습니다. 자, 주상공에서 무엇인가 개발할 때 토지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상공을 다른 걸로 바꿀 때도 굳이 안 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파주시청을 옮기기로 했어요. 도시군 계획설 부지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파주시청을 옮기기로 해서 옮기기로 했으면은 여기에 토지 적성 평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여기다가 공원을 또 조성한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해도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한다. 그때도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역시 개발하기에서 검증이 다 된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곳에서는 굳이 토지 적성 평가를 안 해도 된다. 이제 하나 얘는 약간 이질적인데, 여기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싶대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했어요.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도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해도 좋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의 취지를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지 방식은 토지를 뭡니까? 더 나은 가치로, 지금 별로 쓸모가 없는 토지를 더 나은 토지로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이 토지가 현재 개발 가능한가 하는 걸 평가할 필요가 없고, 개발 별로 가능하지 않은 땅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해도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뻘밭이어도 적용할 수 있어요. 더 개발 보니까 여기를 보강 개량해서 도시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해도 된다.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 토지 적성 생략하는 거 9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성 토지 재취약성을 해야 되는데, 도심지에 있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 말은 시험에서 틀리게 안 낼 거예요. 그 말을 알려주면서 나대지가 2% 미달하거나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등의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서 그 용도 지구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하는 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폐지라는 말에서 연상을 하나 해주시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어떻게 할 때? 해제할 때, 이럴 때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할 때, 폐지 해제까지 보시고, 환경성은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 플러스 전략평가 대상일 때, 토지적성은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 플러스 5년 이내 실시했거나
주상공정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지구단위 객구역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해도 되고, 토지의 적성성, 토지 적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있죠. 무슨 사업이요? 도시개발 사업. 걔는 지금 토지가 개발에 좋다는 뭡니까? 최상위 등급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최상위 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었다는 경우에도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재취약성 5년,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 환경성 검토를 낼 때가 여러분들 제일 쉬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략 평가만 잘 하시면 돼요. 전략 평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안 돼요. 뭐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우리가 공부 안 한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만 보면 돼요? 그는 환경성 검토. 그리고 물론 나이도 10이다 폐지 해제. 토지 적성 평가는 이거 공부 안 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거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왔을 때. 자, 10페이지.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 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라고 했죠? 반영해야 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돼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뭐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오니까 일간신문에 둘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관련서를 얼마 이상 열람을 시켜야 돼요. 14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열람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뭐 문제집 같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보면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들어보시고 필기하지 말고 문제 나올 때 그냥 확인하면 되겠어요. 들어보셨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 주민 의견 청취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14일 공람을 시켰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의견 제시하는 거거든요. 입안권자에게 제시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람시킨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 세모보다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별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또 이게 타당해요.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겠죠? 반영인데 이게 변화가 이게 이 세모가 이거보다는 이 세모가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경미한 것들은 주민들에게 다시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변화가 이렇게 커요. 이 변화 큰 거는 이거 제안한 사람은 알지만 일반 주민은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공람시켜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그게 맞겠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때 그 제시한 의견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실일 때는 그러니까 주민의 아까 공고 공람 절차를 다시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게 맞죠? 이제 주민에게 들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또 주민들에게 또 물어봐야 되잖아. 다른 주민들에게도. 저는 이제 주민들은 그 공람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 자,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은 다 듣는 게 아니고 뭘 듣는다고 했을까? 용광로철 듣는다고 했죠? 용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로는 광은 광역시설. 로는 책이 있잖아요. 주 간선도로, 철은 도시철도, 이런 것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말고도 공원, 어린이 공원을 제한 공원, 그리고 대학,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기물 처리설, 화장시설 하는 것들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네요. 온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여기 자,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데 그게 도시적 축소에 따라서 변경한다. 그럴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럴 때는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자, 도시적 축소에 따라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변경한다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경된다 할 때도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 전에 지방의 의견 듣는가 한번 다시 볼게요. 용광로철 듣는다고 했죠? 용광로철이 뭐예요?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이거 말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걸 변경한다, 안 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용도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서 이러한 것에 여기에 있는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아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주택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단독 주택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용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는 게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 그리고 개발할 때는 꼭 뭐가 붙어야 돼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로를 이렇게 놓기로 했어요. 기반 시설이죠? 자, 주간선도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설치할 때는 주간선 도로를 하더라도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하는 말 나오면 지방의 의견하고 안 친해요. 안 들어도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걸 기억을 못해 좋은데 용광로처럼 기억을 못해 줘요. 읽어보는데 이것이 도시적 축소에 따를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하고 또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 할 때 지방의 의견 들어가고 있죠? 어린이 공원 빼고는. 근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이렇게 기반시설 공원 같은 거 조성할 수 있거든요. 공원 조성하는데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광로철을 결정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요.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면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요. 아까 단독주택과 일종건설이 된다고 했죠? 단독과 일종건설이 돼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가능하도록 하겠대요. 아파트.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일종 전주면서 아파트를 그대로 두면 법체계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종 전주를 2종 할까? 2종 1조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뭘로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용도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이제 지방의 의견은 중요한 것은 들어야 돼요. 용광로철 같은 거 핫 이슈 뜨겁죠. 용광로철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들어도 돼요. 축소하거나 지구 단위로 할 때. 그래서 축지법을 쓸 때는 성큼성큼 생략한다 그랬죠. 축소와 지구 단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는데 무슨 내용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축지법만 외워가지고는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만 도시역 축소에 따를 때는 생략할 수 있고 광역시설 중요하니까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중요하니까 들어야 돼요. 공원, 대학, 공원 중에 어린이 공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도 돼요. 다음에 지자체 청사, 화장, 공동, 하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이런 것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듣지 않는다 하는 것들. 이제 무슨 말인가 알고 읽으셔야 되겠고요. 자, 결정 보겠습니다.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물론 도지사가 입안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해요. 예. 그리고 이제 국장이 결정하는 거. 자, 국장 결정하는 것. 국장은 뭘 결정해요? 자기가 입안한 거. 그러면서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시험에서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하고 그 밑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 폐지, 용도지구 폐지하는 것은 그냥 제가 요약집 해놨는데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오더라도 뭐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국장 결정. 국장 결정은 국장이 입안한 거 국장 결정한다고 했고 또 여기 봤었죠? 개발 제한 구역. 이건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고. 또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 구역. 국장이 결정하죠? 이제 국토교통관이 결정하는 거 봤고.
얘는 국장만 하는 것들이에요. 국장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이 위반하는 것,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는 오로지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겁니다. 전속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이 하는 거고. 자, 하나 더 국장 관련된 거. 자,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장과 협의해라 하는 게 있어요. 국장과 협의하는 거. 저 앞에 있는 광역도시계획관에서 시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누구랑 협의해요? 국장. 광역도시계획관에서 시도지사가 위반했다는 것은 광역계획권과 관련돼요. 그럼 시도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해줬어요? 누가 정해줬어요? 국장이 정해줬잖아요. 그 광역도시계획 누가 승인해줬어요? 국장이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걔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시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과 협의하라는 것은 저것과 관련되거든요. 국장의 권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과 협의하라는 거고요. 또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결정한 거 있죠. 국장이 위반해서 어디 갔어? 국장 여기 국장이 여기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결정한 거 있죠. 이거를 변경한대요. 시간이 바꾸면 현실이 안 맞아서 바꿀 수 있잖아요.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국장과 협의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변경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다 국장이 권한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광역도시계획도 거슬러 올라가면 국장과 관련되고 국장 위반해서 결정한 것도 국장과 관련되는 거고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걸 해제를 했어요. 누가 해제했어요? 국장이 했겠죠? 국장이 결정했으니까 국장이 해제해야 돼요. 자, 해제하고 여기서 처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대요. 용도지역을 바꾼다라든가 여기 무슨 공공청사를 설치한다라든가 처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최초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여기 처음에 이걸 눌러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의도는 국장이 처음에 의혹을 뭡니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변화를 시킬 때도 국장과 협의를 하라 이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근데 시험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안 나와요. 문제집은 그 말을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 법령의 내용을 직접 물어봐요. 물어본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로서 공원이에요. 공원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인데 그 공원 면적을 5% 이상 축소할 때 늘리는 건 상관없어요. 축소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협의. 교재는 뭐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자, 협의. 국장과 협의하는 거. 국장이 결정한 거. 하면 돼요. 이렇게.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결정한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지만, 이렇게만 보시죠. 국장과 협의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거. 시도지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국장 관련되죠? 자, 광역도시계획.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을 때. 언제? 최초. 국장 관리되겠죠? 최초. 그리고 몇 퍼센트 미만? 얼마 이상? 5% 이상? 뭐 할 때? 축소할 때. 이 앞에 있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광역계획, 우리 책이 좀 빠지겠는데, 자, 광역도시에 관련된다. 국장과 협의. 최초 하는 말 나면 앞에 말 안 틀릴 거예요. 틀리게 안 해요. 뭐 수산자원 보호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물론 읽어는 보시겠지만. 최초 하면 누구예요? 국장과 협의돼요. 몇 퍼센트 미만? 몇 퍼센트 이상 축소? 5% 이상 축소할 때. 그 정도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둘 이상의 시도 1제곱킬로미터 공원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틀리게 낼 가능성이 있는 거 딱 찍어가지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국장이 결정한 것은 국장과 협의. 자, 그 앞에 국장이 거기다 하나 써주실래요? 국장 결정.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결정한 거 아닌 건데 그냥 국장 결정 이렇게만. 자, 국장이 결정한 것은 국장과 협의한다. 지구단위 계획은 계속 많은 것들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알려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자꾸 이해하는 집 계속 이해해야 돼요. 시험 보기 언제까지 일주일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은 그냥 외워가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극단적이지만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어려울 때. 시험 보기 만약에 보름 전에 보름도
보름 정도 되겠네. 보름 정도에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찍어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해를 안 시키죠. 이거 외워서 가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한 달 전쯤에 나한테 시험 뭐 벼락치기 과외 좀 시켜달라 그래도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강의를 할 거야. 보름 전에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제 찍어가지고 이거 외워서 가세요. 이제 그 사람 제가 포기한 거죠. 이제 학교 안 할 거라니까. 근데 한 달 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해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 파트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러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어디나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용도 지구에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용지구 그 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들의 행위를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행위가 뭐예요? 건축물을 뭘 건축할 수 있는가? 건폐율은 얼마인가?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거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 행위와 관련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나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도시의 전체적인 개발이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이지 건축행위에 대한 전문가 아니죠. 따라서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해라. 맞죠? 건축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용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되고, 자, 결정권자는 이제 결정하게 되면 고시하고, 자,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죠. 뭘 고시해야 돼 이제?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 결정의 효력은 그것을 고시한 날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또 지형도면 고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구수는 지형도면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이 없듯이 지형도면도 작성하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도지사도 스스로가 지형도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지구단위와 관련된 지형도면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여기 있는 거 읽는데 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좀 흐름을 볼게요.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형도면 작성하라고 했죠? 맞죠? 이거 이러한 절차를 누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하시면 특광 별별 시장구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구수는 아까 도시군 관리획도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했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후속 절차인 지형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같이 이제 전체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어만 읽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 결정권도 없고 따라서 지형도면도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시장군수가 결정권 있는 곳이 있죠. 뭐요? 지구단위 계획. 자, 그래서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가 협의심의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기가 위반한 이것은 지형도면도 도지사에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작성해서 고시하면 그만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여기도 보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 그 위반한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얘가 결정했죠. 지형도는 누가 작성해야 됐어요? 얘가 작성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데 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서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혹시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은 국장이 작성 고시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도지사가 입안한 것은 도지사가 작성 고시할 수 있다 맞는 거고 그럴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지형도 작성할 때 듣고 관계 의견은 다 듣는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저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지금 오늘 공부를 저하고 무관계하게 공부를 하셨네. 관계 의견 듣는다 다 맞아요. 자, 이 구조를 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어디로 도망갔어? 자, 얘를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름이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이름이 또 생긴다고 했죠? 계획시설. 이것을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면 후속 조치로서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언제 실시할 것인가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누가 수립해요? 일반적으로 도시군 계획서를 하겠다고 입안한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수립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형도면도 누가 작성해요? 이 사람이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 특별시장 군수가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얘가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가 실시 시기 같은 것들은 얘가 의도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따로 떨어지는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형도면을 얘가 작성하지만 국장이나 도지사도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은 얘네들이 수립하지만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계 자치단체장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할 때 듣고 그죠? 다 든다 관계. 다 나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지문 중에 관계 시장 특광 별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부연들 지문제에 나올 수 있고 절차는 이제 다른 데서 답은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지문에 다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얘만 공부하느니 얘하고 따로 하니 얘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다. 왜? 원래 누가 하니까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른 말 없이 얘가 단계별 집행에 수립한다. 얘가 지형을 작성한다. 이런 말 했고 얘하고 국장이나 도지사도 입안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형도면 작성한다. 대신 의견 듣고 얘네들도 단계별 집행에 수립할 수 있다. 어떻게? 의견 듣고 이렇게 나오는 게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 볼 때 좀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자, 5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입안 특례 말했죠? 여기는 5년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기본계획 5년 타당성, 관리계획 5년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고 원래 기본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관리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목적 달성을 해서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도 바꿔지고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순서적으로 관념적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할 조속한 입안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용도지역 문제를 한번 풀까요?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고 시간 좀 나오면 용도지역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